2014년 10월 29일 충청남도 당진 외목항 13년을 준비한 김승진 선장의 요트 세계 일주가 그 돛을 올렸습니다.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세계 일주는 반드시 적도를 2회 이상 지나고 항해 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행 초반부터 시작된 악천후로 인해 심상치 않은 기운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게다가 출발하기 전 급하게 준비한 탓에 요트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30노트가 넘는 엄청난 돌풍이 부르짖기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5차례나 이런 돌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코스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바다 위의 모험을 그는 왜 시작하게 된 걸까? 여러 가지 탐험을 해봤어요. 약간 낮은 봉우리지만 히말라야 탕골라 봉도 등정을 해봤고 정상까지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어떤 그 정복감 뭐 이런 것으로 막 가슴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그런 희열이 저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직적인 모험보다 수평적인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돌고래떼를 발견하자 김승진 선장이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어느새 그들과 함께 헤엄치며 바닷속 자유를 즐겨보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승진 선장. 뒤를 돌아보는 순간 상어가 코밑까지 단숨에 다가왔습니다. 공격하려고 꽤 가까이까지 접근했었습니다. 내 카메라로 쓱 미는 척하니까 쓱 피해가지고 쓱 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막 회전이 굉장히 빨라져. 상황이 확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빨리 해결하지? 뭐 이런 판단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또 그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또 잘 빠져나가요. 항해 92일째엔 케이프온을 지나게 되는데요. 남미 대륙의 끝 케이프온은 모험가들의 목숨을 운명에 맡겨야 할 만큼 거센 바람과 위험한 조류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바다로 내려가니까 파도가 그냥 배 옆을 때리는데 배가 그냥 날아가요. 뭐 30노트, 40노트 바람 불어도 태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어도 그 정도 파도가 쳐도 끄떡없었거든요. 거긴 좀 달랐어요. 평화가 찾아온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좋아 창문을 열려는데 요트를 휩쓴 어제의 파도가 선물을 남기고 갔나 보네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날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먹을 게 이렇게 자꾸 위에서 떨어지네요. 오랜만에 마주한 일용할 양식.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맛을 음미해 봅니다. 밥과 반찬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바다 여행의 묘미겠죠? 그런데 편안한 행복감도 잠깐. CQ, somebody read me. This is sailboat Arapani. 여기 레이더상의 크기로 봐서 선박이 분명하고요. 마주오고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 탓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보였다. 유빙이에요, 유빙. 그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유빙.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는 유빙에 잘못 부딪히기만 해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우와. 정말 이렇게 많은 유빙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정말 멋집니다. 정말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그런 위험한 유빙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을 주던데 얼음을 보면서 혼자 눈물이 이렇게 슬픈 드라마도 본 것도 아닌데 얼음이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우리가 사는 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모험을 하길 잘했다. 2015년 5월 김승진 선장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209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승진 선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바다가 아닌 아파트.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집이지만 사실 저는 그 단독주택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게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오셨네요. 저희 어머님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연세가 지금 85세인데. 그러세요? 네, 요리도 잘하시고. 항해에서 다져진 솜씨로 요리 실력을 발휘해 보는데요. 제가 하면 좋아하세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래주세요. 맛 없어서 못 먹은 건 없는데 정말이에요. 하면은 잘하기 때문에 뭐 요란하게 또 하면 밥까지 다 넣고 그렇기 때문에 맛없는 건 없어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평소 바다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집에 있을 땐 꼭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어렸을 때 뭐 하도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해도 공부는 잘하더라고요. 이제 외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저는 뭐가 되려고 저런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뭐 겁이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지멋대로 저지르니까 아유 내가 힘들지. 좀 자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지멋대로지 말하자면. 아유 옷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해줬으면 가발이 하나 사러 서울 시내 다 다녔어요. 그때도 5, 6학년 때인가? 오남매 중 첫째였던 김승진 선장은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이 강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을 안 보니까 그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뭔가 지금 그 연세 드실 때까지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해드린 게.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좋은 것만 생겨요. 사람은 가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김승진 선장. 야, 근데 왜 이렇게 얼굴 가렸어? 지금 보여준 상태가 화장 안 해서? 야, 젊은 다들 재밌게 지내고 있지? 술은 좀 줄여라. 전철인가 뭔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토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랬다며 옛날에. 아니야 그거는 그거야 버스에서 잠들어가지고 저기 멀리 시골까지 갔다가 외국 생활은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네가 거기서 자란 나라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면 안 돼.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 가족들과 뉴질랜드에 정착했지만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혼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는 남극해를 항해하던 도중 뉴질랜드 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하고 이렇게 불과 1000km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을 지나가면서도 들리지를 못하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포기하려던 순간 딸의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위성 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한글이 들어온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건 영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글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읽는 기능은 있나 봐요. 딸애가 보낸 아빠 꼭 성공하고 돌아와. 심플한 말인데 그 말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가벼운 몸으로 집을 나서는 김승진 선장. 운동을 하기 위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 앞 공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엔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동력 요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체력이기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앞으로 그 요트대에 출전할 부부가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은 다져놔야죠. 이제 그의 도전은 세계 일주를 넘어 새로운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험 유전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D4DR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모험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하대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험가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40살에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래야 남들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김승진 선장. 바다는 좀 한 계절 늦어서 좀 추울 수 있거든요. 또 바람 불면 춥고요. 그래서 바람막이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물안경, 이 백고동? 혹시 안개 끼면 이렇게 안 보이는 배에 신호해 줄 때거나 이제 그럴 때 쓴. 굉장히 멀리까지 들려요. 한 4km까지 들려요. 5시간을 달려 바다를 만나러 가는 길.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왜 그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뛰놀고 고생하다가 엄마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딱 그런 느낌? 도착한 곳은 탁 트인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는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이곳에 김승진 선장의 항해를 함께한 오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선장님이에요? 네, 이게 제가 지금 6년 동안 타고 있는 제 배입니다. 저의 동반자. 멋지죠? 2014년 첫 세계 일주를 함께했던 아라파니오 대신 그의 두 번째 친구인 타노아호가 오늘의 여행을 함께할 텐데요. 웅장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 공간은 살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집으로 말하면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과 소파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부엌 공간이에요. 냉장고, 냉동고, 또 전자레인지 등 뭐 이런 조리용 기구들. 이제 이쪽은 뭐 말 그대로 침실은 이렇게 심플하게 좋죠. 2명 잘 수 있습니다. 호텔인데요? 호텔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장비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간단한 세면대. 네,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은 샤워실이 같이 돼 있어요. 와. 네, 이렇게 딸려 나와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또 씻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기가 엔진룸입니다. 이게 55마력짜리 디젤 엔진인데요. 며칠씩 계속해서 엔진을 돌려도 엔진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출항 준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큰 천을 요트 위에 덮는 김승진 선장. 이건 무슨 용도인가요? 이거 스프레이 후드라고요. 앞에 이제 창문 같은 건데 파도 같은 게 덮칠 때 이게 막아줘요. 이게 없으면 항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승진 선장의 손길을 거쳐 만반의 준비를 마친 타노아호가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매번 보아도 알 수 없는 바다의 모습.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앞에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그가 항해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또 다른 인종,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풍경 이런 것들을 배만 타고 건너가면 또 볼 수 있어요. 꽤나 거대한 요트의 선체. 김승진 선장은 무거운 선체가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안전줄을 조정해 봅니다. 그가 줄을 당기자 숨어있던 돛이 날개를 펼치듯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로는 부족한지 다른 쪽 레버를 돌려 작은 돛 하나를 더 펼쳐봅니다. 요트 위로 올라가 돛을 잡고 힘차게 흔들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요트는 많은 부품과 정교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돛을 활짝 펼친 타노아호가 남해 바다를 질주합니다. 지금 엔진 껐어요. 바람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섬의 지형에 따라서 바람이 세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센 바람을 중심으로 돛을 핍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더라고. 네, 지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흐린 하늘 아래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아슬아슬 휘청이는 타노아호. 김승진 선장도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돛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기우는데요. 어휴, 줄 끊어졌어. 방금 돛에 묶어둔 안전줄이 바람의 충격을 받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둘러 줄을 당겨보는 김승진 선장. 줄이 감당을 못하네, 세니까. 결국 더 강한 안전줄로 교체합니다. 오, 럭키. 와, 아까 줄 안 묶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줄이 끊어졌어. 자칫 잘못하면 요트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을 뻔한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김승진 선장은 오히려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좋은 일처럼 안 느껴지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넘어서서 좋은 일이 확 생기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어려운 항해를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만족감이나 충만감은 훨씬 더 커져요. 바다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한 김승진 선장. 그는 언제부터 이러한 위기를 즐기게 된 걸까? 미술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죠. 4학년, 그것도 뭐 진짜 졸업 직전이었어요. 졸업 4, 5개월 남겨놓고 그 어머님이 한 말씀 툭 하시더라고요. 너 졸업하면 뭐 할래? 글쎄, 하고 나서 생각할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제가 생각해도 좀 대책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방송 일을 한다면 좀 월급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부터 다큐멘터리 PD가 된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중국의 그 중조 국경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겨울인데 그 탈북하는 난민들을 기다렸다가 밤에 몰래 그 길목을 기다렸다가 넘어오는 분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자유를 향해서 탈출해가는 과정을 팔로우하면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이고 살아있다는 그런 존재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편안함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모험가로서의 인생을 받아들이자. 이제 그럴 즈음에 이제 그 요트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 책이라든지 잡지, 인터넷 뒤져가면서 전혀 무지한 세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교양을 쌓기 시작했죠. 도착한 곳은 바로 욕지도입니다. 저는 저런 새소리를 낼 줄 모르니까 그냥 뻐꾸기 소리 한번 내줘봤는데 사실 아까 살짝 대답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와.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세요? 굉장히 큰 새. 예. 그 새가 저를 2달 반을 따라온 적이 있어요. 한 75일 정도? 세계 일주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12월 알바트로스 한 마리가 김승진 선장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라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답니다. 그 지구 거의 반바퀴 이상을 따라왔어요. 이리 와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한 3번 흔들어요. 그럼 새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자기도 흔들어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안 흔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2달 반 동안 같이 항해를 하니까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었고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꼭 먹을 거 주고 싶어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아있는 제 그 햄 통조림 2개 다 주고 왔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일본 그 탐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강탐사를. 강탐사 끝내고 바다에서 이렇게 멀리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그 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저 바다를 넘나드는 그런 그
넓은 세계 속에서 활동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느낌?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태풍 뒤에 만들어진 큰 파도가 방파제를 탁 치고서 막 십몇 메터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겁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수평선 너머의 세계가 되게 막 이렇게 그리워지고 예, 호기심을 자극하고 설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욕지도 탐사를 마치고 요트로 돌아온 김승진 선장. 서둘러 저녁밥을 안 치는데요. 선상에서 즐기는 오늘 저녁 메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낚시를 못해서 생선을 못 잡았으니 이렇게 인스턴트 생선으로 김치찌개를 좀 끓일까 합니다. 꽁치통조림 이거 배에 안 들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요트에 남아있던 꽁치 통조림을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뜨끈한 흰쌀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는데요. 진짜 아주 단촐한 식사인데요. 이 정말 그 초라한 밥과 찬. 하지만 제 배경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려해요. 예. 뭐 이러면 되지 않았어요? 김승진 선장에겐 바닷바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밥과 국만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뭐 100%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일도 100% 만족은 못해요.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난 이거 참 선택하기 잘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는 바다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비 내리는 바다에서 맞는 아침. 김승진 선장이 무언가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노트.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그날 날씨, 바람, 그리고 그날의 느낌, 장소의 느낌,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쓰죠.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기록하고요. 이건 전에 이 배를 처음 사가지고 대서양 태평양 횡단하면서 올 때 썼던 일기장이에요. 자동 항해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3일 동안 수동으로 이제 그때 같이 항해한 사람들 교대로 조정해가면서 갔어요. 돌고래도 왔네요. 네, 돌고래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들 함성 지르면서 좋아했다고. 그가 해양일지를 쓰는 이유는 바다가 가르쳐준 인생 공부가 오래 간직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